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연산입니다. 2주 휴전 카드라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 이 자산시장의 접근법이 지난 3월 한 달과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지 이 자산시장의 판도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김경록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너무 또 어지러울 때 이렇게 뵙게 됐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주 휴전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변수들로 이제 또 이 여파가 하루 만에 어제랑 오늘 또 시장이 또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의 이 여파로 인한 자산 시장 어떻게 좀 분석하고 예, 계실까요? 하루하루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감내할 만한 것이고요. 음, 이제 좀 다른 쪽을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요. 이제 경제학에서 게임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네. 트럼프의 전략은 일종의 매드맨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러니까 음, 미친 사람 네. 전략인데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말을 볼 필요가 없고 오, 트럼프는 그 사람의 네. 트럼프의 이익이 무엇인지 하는 네. 이론적으로 따라서 어떤 정책이 나올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문명을 파괴한다 어쩐다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런 네. 쪽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익으로 보신다면은 이번에 전쟁으로 미국도 재정을 많이 지출했고 그쵸. 전비를 썼죠. 네. 그다음에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란은 이제 이 협상을 하려면은 배상을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트럼프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돈으로 줄 리는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걸려 있는 음, 것이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 나라들이 이제 분담해서 내라 뭐 이런 이제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마 걸려 네. 있는 현안일 거고, 그래서 아마 이란에서 요구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음, 꼭 닫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영구히 네. 그런 통치권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 기간이나 아마 그런 기간 동안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돈, 자기가 이란한테 굳이 전쟁 배상해주지, 우리는 음, 해주지 않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해주는 격인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적으로 하나 걸려 있을 것 음,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미국이 승전을 선언하고 빠져나가려면은 네. 이제 이란의 핵 개발 잠재력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이 두 부분이 이제 첨예하게 걸려 음, 있고요. 이 두 부분이 이제 얼마만큼 서로 이제 양보를 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음,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중간 선거도 걸려 있고 해서 네. 조금씩 양보를 하지 않을까 음, 싶은데, 또 이제 복잡한 게 제3자인 이스라엘이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음, 하더라도 뭐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세세하게 어디까지 합의할지는 음, 아마 정치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음, 결국 제가 트럼프의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면 딱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라고 음, 보아집니다. 예, 아까 이제 네. 그 원자 핵 개발의 음, 이제 잠재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이거 하나면은 자기는 그걸 거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복구 비용은 음, 다른 나라에 비용을 떠넘기고, 음, 그럼 뭐 자기 입장에서는 음,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면 이제 할 것 같은데요. 음, 이제 문제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미칠 여파인데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영향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정상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음, 시간도 걸리고 다시 네. 또 배가 와서 실어 가야 되고 하면은 한동안은 이제 기름값이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고요. 그 부분이 이제 미칠 영향이 물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입니다. 이게 음, 이제 가장 키인데요. 음, 그것 때문에 이 여파는 좀 지속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음, 좋아서 막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네.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주가는 음, 올라갑니다. 음, 그런데 그 시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약간 불확실성이 네. 조금 가셨다고 그러더라도 그 지진으로 치자면 이제 여파가 남아 있으니까요. 음, 그 여파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음 놓고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전히 그 시 여건의 불확실성, 음, 물가하고 금리라는 것, 이 네. 부분은 한동안 조금 더 와칭을 음,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도 이제 새로 협상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부과,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조금씩의 비용 상승 요인이라고 봐야 네. 되겠죠.
넘어야 할 산이 아직 좀 남은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이제 주식 쪽을 보면 사실 어제 하루만 봐도 그동안 막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이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또 오랜만에 많이 들어왔는데 예.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온다. 예. 코스피가 좋다? 외국인이 들어온다. 좋은 신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아니, 부분이에요. 그 우리나라 네. 외국인이 그렇게 장기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음. 외국인의 비해비에 너무 네. 단기적인 행동에 지금 같은 경우 더욱더 불확실성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쵸. 예, 그 단기적인 행동을 가지고 너무 그 외국인의 행동 자체의 트렌드를 본다고 보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자기들 해칭 수요도 있을 거고, 이제 옵션을 걸어놓은 거에 대한 상대방의 해칭 수요, 이런 해칭 수요를 이제 행사하기에는 네. 그걸 자기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옵션을 해놓고 상대방이 이제 이걸 해징을 하려면 뭔가 현물 시장에서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가라든지 물류가 우리나라가 해외 디펜던트한 비중이 거의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네. 크기 마련이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뭐 헷갈려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게 제일 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가와 금리 부분인데요. 물가와 금리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이 부분만 가시게 된다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서 저는 뭐 트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환율이 일단 1,400원대로 안정화되게 되면은 그렇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훨씬 덜 불안하죠. 환율이 그렇죠. 1,500원 이러면 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뭐 장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환율에서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아마 미국하고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만 가시게 되면은 환율은 좀 유가는 높더라도 환율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털을 보고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네. 하여튼 미국과 이란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느냐 존속하느냐, 그게 따라서 외국인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오를 때 보면은 반도체가 주도하는 건 이제 불변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근데 네. 지난번에 실적도 나왔고 또 어제도 막 20만 원 넘고 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고모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섹터 쪽으로 보셨을 때.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몇 개 부분이 있지만요. 너무너무 운이 네. 좋은 것이고요. 이제 미국이 아시다시피 바이든 때부터 해서 네. 중국의 이제 핵심 전략 산업 네. 부분을 장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빨리 추격을 못한 상황에서 AI의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게 우리가 전적으로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로버스트 해야 되나요? 아주 견고하게 저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업의 펀더멘털의 상당한 부분을 유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 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지수에 투자하면 안 된다. 종목이나 섹터에 투자라고 그랬었는데 지난해 말 정도부터 쭉 보면 아마 지수의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반도체가 이끌었는데 반도체를 40%씩 담은 사람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 장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 ETF에서도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율이 거의 절반인 그 ETF가 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게 나왔다는 거는 큰 긍정적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고모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당연히 뭐 ETF 만드는 곳은 뭐 여하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이면 다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 이제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야 이거 앞으로 저거 시장을 정말 전문가들이 저렇게 보았구나. 꼭 전문가들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으니까 작은 거에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주로 이제 저 ETF 만들어서 파는 곳은 꼭지에 잘 팔고 그러기 때문에 한참 시장이 좋으면은 이때 이제 야 되겠다 해서 만들고 인가받고 하고 이제 출시하고 나면은 이제 꼭지 가까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는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반도체 업종 네. 자체, 특히 이제 D램이나 HBM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자체로서의 전망은 견고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모님 보니까 금값을 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마저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의 선입견일 수도 있고 경험치일 수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생겼을 땐 금값이 오른다가 저희 사실 좀 상식이면 상식일까요? 그래 왔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네. 휴전 카드가 나오면서 약간 반등도 했거든요. 이 금의 세계는 이제 안전자산이다 이런 게 좀 사라지는 추세로 보면 되는 걸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상황을 올해 들어서 이제 금값이 약간 약한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어떤 모멘텀이 아주 강할 때는요,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른다든지 무슨 일이 달러가 어쩌다든지 관계없이 금은 막 오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아주 강할 때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의 변수에도 약간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 초기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미국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는 반짝하고 올랐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밀리는 이유들이 보면은 이제 금리 네. 인상 혹은 금리 상승, 금리 이제 인하가 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기대들인데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기회비용이 이자 비용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금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런 게 있든 말든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웬만한 비용, 기회비용 이런 건 다 뚫고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옆에서 약간 그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았던 그런 기회비용들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금이 조금씩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달러도 이제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신뢰를 회복한 것 네.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달러는 여하튼 아무리 금이 그런다 그러더라도요, 통화 중에서 달러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 1, 2년 동안에 이제 네. 달러에 대한 신뢰도 뭐 앞으로 달러 뭐 휴지 조각된다 뭐 이렇지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장이 단순하게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금의 상승 모멘텀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들이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네. 이제 약간씩 흔들린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때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는 네. 역시 금이다 하고 올랐다가 언제 쭉 밀려버리지 네.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금이 치고 올라가기에는 그 모멘텀이 조금 시장 자체의 신호를 본다면은 네. 과거에 비해서 체력이 조금 약화되었구나.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금리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네. 금리가 또 다른 자산의 움직임을 또 많이 좌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상승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전망들이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흐름. 예, 금리를 뭐 인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이제 왜냐하면은 유가가 오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모습을 네. 보이게 됩니다. 성장이 그렇다고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리스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려는 그게 좀 뒤로 많이 미루어질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연준이 훨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연준의 정책에서 조금 불확실성이라 할까? 그게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케빈 월시 같은 경우에 금리 중심 이전에 이제 그린스펀이 이제 들어오면서 금리 중심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보면은 금리 정책을 아주 활발히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이후 버냉키도 그렇고 다 금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빈 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의 부채, 대차대조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궁금증 중에 하나가 케빈 월시가 들어와서 과연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량 정책을 어떻게 펼까 하는 그 부분에 저 스스로의 불확실성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네. 첫 번째 회의를 하고 네. 하면서 그 방향성을 보면은 좀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여하튼 금리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는 인상은 아닐 텐데 장기 금리는 그래도 계속 오릅니다. 물가를 네.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하는 좀 뒤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그린스펀 이후로 조금 보여왔던 그런 스타일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제 많은 분들은 어차피 연준 그 이사들이 다 같이 결정하기 네. 때문에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 뭐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린스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린스펀은 워낙 이제 카리스마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이끌고 가서 네. 이제 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케빈 머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자기의 신념은 케빈 머시의 신념은 통화량을 꽤 중시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네. 이제 제가 뭐 화폐를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신념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 신념 토대로 보셨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금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지금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 사실 잠깐 시장이 좋을 때 주식 빼고는 지금 다 사실 안 좋잖아요. 미미하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환율은 오르고 전체적인 시장이 그러면 조금 다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도 사실 오늘 뭐 이란도 비트코인으로 그 호르무즈 통과할 때 내도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이 나올 네, 정도로 네, 또 네.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자산 시장이. 전쟁 끝나고 나서 혹은 뭐 앞으로 조금 이 불확실성이 네. 가시고 나서는요. 저는 그 상황에서는 여전히 저는 주식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네. 보시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 주가가 2,500에서 5,000까지 네. 지금 5,600 뭐 이렇게 오르더라도요. 퍼가 별로 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오른 듯이 보이는데 사실은 기업의 이익 펀더멘털이 그만큼 또 따라가줬기 때문에요. 밸류에이션 상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약간의 이제 부담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뭐 이전에 90년대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저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거든요. 이게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이게 네. 결국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이게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이게 생산비를 올려서 물가를 올려서 금리에 영향을 준다기 때문에 네. 이게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지금 펀더멘털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좀 가시지고 네. 불확실성이 가시진다는 것은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없다만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만 그런 상황만 스테이지에만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저는 펀더멘털이 이제 다시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향후 이익, 현재의 기업의 밸류에이션 네. 이런 것 등등을 보아서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얼마든지 저는 거시 경제적 이 불확실성이 조금 가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에너지하고 물류에 아주 취약해요. 네. 우리나라는 수치 비중이 전체 GDP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류가 세계적인 물류가 문제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타격을 많이 그러니까, 받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밀 수입을 거의 90몇 %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그 통로가 막히면은 그렇죠. 빵도 먹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네. 것,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펀더멘털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이제 전제 조건 네.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다. 그러면 펀더멘털이 힘을 발휘하면서 저는 뭐 주식이 제일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트코인은 뭐 코인 중에 주식도 블루칩은 살아남듯이 코인 중에서도 저는 이전부터도 그랬고 뭐 다른 코인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하나는 뭐 네. 괜찮지 않을까 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네. 어제만 해도 좀 시장이 괜찮아지니까 건설 쪽도 반도체랑 같이 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면이 좀 새로워지면은 저희가 좀 반도체 외에 새롭게 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아마 네. 앞으로 이제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요. 반도체 부분의 비중을 시장 비중 정도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시장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일 거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좀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금리 불확실성인데 금리 불확실성이 조금 가시고 나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타이밍을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뭐 우리나라는 이 두 개 정도 섹터가 이제 괜찮고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하는 부분이 아마 국가적으로 많이 움직일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네.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AI가 뭐 이거는 잘 아시는 네. 부분이긴 한데요. 이전에 1990년대 이제 IT 상황대하고 다른 게 지금 AI는 리얼 섹터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뭐 전력 뭐 이런 거 다 전력 설비, 배터리 등등 하니까요. 그 AI에 관련된 리얼 섹터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네. 패밀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 중에 제일 큰 패밀리의 제일 네. 큰 일원은 이제 반도체일 반도체. 거고요. 예, 그 나머지 패밀리하고 이제 저는 뭐 바이오는 금리 상황이 네. 조금 안정되면은 다시 뜰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미장과 국장의 그 차이를 보통 왜 오늘 뉴욕 증시 좋다 그러고 오늘 네, 좋을 거야 네. 이랬는데 이게 다른 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미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 이 지정학적이 좀 해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 미장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정학적인, 예, 일단은 이제 지정학적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없으면은 뭐 우리나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그런 부분에 가장, 견고한 게 미국 시장입니다. 세계 물류를 다 이제 잡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작업 자족 다 되고, 농수산물 작업 자족 다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세이프티한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S&P 500은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1년, 2년 동안에 이제 서로의 주식시장에 약간 수익률 차,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술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 네.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S&P 500을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아마 피터 자이언이었던가 뭐 하여튼, 책을 하나, 지정학에 관한 책을 썼었는데요. 네. 그때 미국이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보수 우파 쪽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 물류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보호를 해주고 네. 이걸 유지해주면서 자기 비용으로 다 되고 있다. 입니다. 트럼프 생각하고 똑같아요. 왜 우리가 우리 세금 들이고 재정책차 보이면서 이러느냐 이런 부분이죠. 만일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좀 더 전 세계를 내가 할 필요가 있는가, 안 그러겠다 하고 손을 뗀다면, 예를 들어 호르무즈에서 손을 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나라가 가장 타격일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수출입을 많이 그렇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물류 또. 시설이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이거 하나로 단번에 끝나고 사라지면 모르겠는데, 물류에 일단 하나 관련돼 있고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차후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좀 강한 곳은 여전히 저는 지정학적이나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S&P 500이 제일 좋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아마 네. 마음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모님, 그동안 여러 시장의 형태와 여러 시장들을 보셨잖아요. 네. 네, 글로벌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뭐 정의가 되어가고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 좀 투자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 조심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입과 말을 보아서는 모릅니다. 그건 하루하루 다 변하기 마련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군사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말을 듣지 마라.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익이 어디 있는가를 봐라. 그쪽을 보면은 거의 확실할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 내뱉는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할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번에 뭐 문화를 완전히 한 나라의 문화를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당도 이제 발끈하고 세계 사람들이 발끈하고 트럼프는 치매다 그러는데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1년 전에 검사 받았을 때 엄청나게 상태가 좋았어요. 네.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매드맨 스트레티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일종의 스트레티지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결국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은 이익이에요. 쿠바를 나중에 좀 있으면 또 쿠바도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쿠바도 미국의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 뭐 그 다음에 본인 패밀리의 이익도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그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하는 부분을 조금
조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때 그래서 이제 너무 말에 일희일비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뭔가 하여튼 봉합을 하고 일단 그렇게 나가는데 누가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인데 비용 분담을 지금 다 다른 데다 트럼프의 스타일상 당연히 다른 데로 넘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 분담을 다른 나라가 조금 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나토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의 이제 여파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고 가장 보셔야 될 것은 결국 이 와중에 가장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는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괜찮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펀더멘털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면은 거시적 불확실성이 아주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은 네. 어느 정도 밑에 하방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업의 펀더멘탈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투스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